자, 제3호 데이트 대표형 2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죄수론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게 이제 우리가 죄수론을 푸는 몇 가지 기준, 여러분 혹시 이제 뭐 결국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지 여부, 포괄일죄가 되는지 여부, 상경인지 실경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푸는 이제 나름대로의 기준, 뭐 애초에 법익 침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단연한 의사로 반복된 행위, 그다음에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 결과, 하나의 여러 개 행위로 여러 개 범죄 결과,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기준들에 딱 맞지가 않는 판례들이 너무 많아. 이러한 기준을 벗어난 판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보실 때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정리가 되는 판례들은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이 기준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판례들을 결국 암기하시는 방식으로 수업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가 기회가 될 때 요거와 관련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는 한번 뒷감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직렬 강의할 때 본 수업 때는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문제풀이 강의니까 최대한 짧고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따라서 죄수론에 대해서는 뭐 사실 이제 정확한 내용,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운 결론과 다른 결론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걸 좀 강의 때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확인해 봅시다. 자, 기억, 불가벌적 사후행위. 애초에 범죄 행위가 있고 이 범죄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에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애시당초 이게 범죄는 맞기는 맞다. 범죄는 맞기는 맞지만 여기에 가벌성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돼버리는 건데, 여전히 범죄는 범죄죠. 따라서 이 범죄를 통해 물건을 취득하면 뭐 여전히 작물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틀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작물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을 했다.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거 누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는 거예요?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한다는 것은 애초에 피해자가 있을 거고, 이 피해자로부터 누군가가 범죄를 절도 등을 해서 범죄로 취득을 해서 내가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관하던 중에 취득이 아니고 보관이니까 일시적으로 들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처분을 해버릴 경우에 누구에 대한 횡령죄야? 소유자가 누군데? 얘잖아. 얘의 소유권은 이미 얘가 작물을 보관할 때 침해했어. 그래서 얘가 이걸 나중에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내가 작물을 보관할 때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쉽게 얘가 얘한테 물건을 맡긴 적이 있어요? 맡긴 적이 없죠. 따라서 위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귿 보시면, 자, 법의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집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이르지 않았더라도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뭐다? 입찰 방해죄라고 하는 특별한 법률이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입찰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위기와 공직방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을 보시면 영업 비밀 단계에 있는 타인 재물, 이거 뭐 USB면 되겠죠. USB 얼마쯤 할까? 비싸봐야 10,000원 하니까 절취한 후 이거를 사용했다. 이 USB가 비싼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뭐가? 정보가 비싼 거예요. 정보가 훨씬 비싼 거죠. 따라서 USB를 훔치는 게 그치지 않고 정보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가벌적 사용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정 사용하는 행위가 훨씬 중하다. 따라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는 지문일 테고요. 이음 봅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신주를 인수하게 한 후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 인수대금을 횡령한 것은 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구성하지 아니한다. A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고요. 대표이사 갑이 있고요. 피해자한테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면서 근데 이 신주가 값어치가 없는 신주인데 값어치가 있는 신주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피해자가 주식을 샀으니까 주식 납입 대금을 납부를 해야죠. 주식 매입 대금을. 이 납부 금액은 어디로 들어간다? 주식회사의 계좌로 들어간다. 이때 뭐가 성립한다? 이때 사기죄가 성립을 한다. 누구? 피해자 1을 대상으로 한. 자, 주식회사 계좌에 돈 들어왔죠? 그러면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개인이 인출을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근거 없이 회사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을 하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이 횡령죄의 피해자 누구예요? A 주식회사 피해자 2죠. 전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불가발적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하는데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비읍 보시면 자 자동차 절취했네. 절도. 그대로 달고 다니면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다니면 바로 걸릴 거니까 당연히 번호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번호판을 장착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절도하고는 무관한 전혀 새로운 법익 침해가 되므로 새로운 범죄가 돼서 불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맞는 지문이 될 테고요. 여러분 시옷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와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서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공기호 부정 사용죄와는 특별 관계에 있다. 자,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번호판을 붙인 다음에 이거를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이제 주행을 하고 다니는 거죠. 차를 주행을 하고 다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장착을 하는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와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차를 몰고 다니는 공기호 부정 사용죄는 뭐 비슷해 보이지만 어쨌든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별관계가 아니라 범죄가 각각 성립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 어느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다. 따라서 옳은 것은 디귿하고 리을하고 비읍, 리읍하고 비읍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